행성의 가장자리에는 누구도 온전히 답하지 못한 질문들이 존재합니다. 낮이 24시간 계속되고 밤 또한 그러한 곳에서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얼음이 거대한 산을 통째로 삼켜버릴 수 있는 곳에서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북극곰과 당신 사이에 놓인 것이 무기도 안전한 거리도 아닌 그저 누가 먼저 상대를 발견하느냐에 달렸을 때 용기란 과연 무엇일까요? 일루리삿은 그린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하는 순간 그 이유는 명백해집니다. 마을은 그린란드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일루리삿 아이스피오르의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을 어디에서나 피오르를 내다보면 얼어붙은 기념비처럼 솟아오른 빈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압도적인 크기는 거리 감각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어떤 빙산은 그 높이가 100m에 육박하며 해안선 전체가 제 길인 양 좁은 물길을 따라 유유히 떠다닙니다.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은 모두 북반구 최대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빙하 중 하나인 세르메크 쿠얄레크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입니다. 하루에 거의 40m의 속도로 전진하며 수세기 동안 압축된 눈을 바다로 밀어냅니다. 마침내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갈 때 그 소리는 마을을 둘러싼 언덕을 타고 울려 퍼집니다. 깊은 굉음이 퍼져나가고 곧이어 얼음이 물에 부딪히는 괭렬한 충돌음이 뒤따릅니다. 이것은 과장된 연출이 아닙니다. 그저 피오르가 살아가는 방식일 뿐입니다. 이곳의 생명은 이 환경에 적응해 왔습니다. 일루리삿에는 2,500마리에 가까운 썰매개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의 필수적인 일부입니다. 그들을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소리로 존재를 알게 됩니다. 마을 변두리에서 무리지어 쉬고 있는 개들이 만들어내는 합창입니다. 많은 어부들에게 개썰매는 전통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겨울이 되어 피오르가 단단한 얼음길로 변하면 그들은 썰매를 타고 어장으로 나아가 얼음에 구멍을 뚫고 묵직한 넙치를 끌어올립니다. 유행이 아닌 지형과 기온에 의해 빚어진 이 방식은 100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여정은 계속되고 북극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멀리 떨어진 어촌마을과 톱날 같은 산봉우리, 그리고 북해. 겨울에도 결코 빛바래지 않는 색차대. 가파르다 못해 수직에 가까운 산비탈을 배경으로 아늑한 항구 가장자리에 붉은 목조가옥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붉은색과 흰색, 그리고 어두운 암석의 대비는 이 섬에서 가장 상징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오도막들은 만조선 위로 나무 기둥을 세워 지어졌고 지붕에는 눈이 날카로운 각을 이루며 쌓여 있습니다. 등 뒤의 산은 거의 수직으로 솟아 있으며 그 표면에는 얼음 줄기가 흘러내립니다. 이곳에서 유유는 자연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그저 발 디딜 틈을 찾을 뿐입니다. 선명한 붉은색은 저항의 외침이 아니라 존재한다는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세상의 끝자락에 매달린 생명에 대한 연약하지만 끈질긴 증거인 것입니다. 혹독한 바람 속에서 사진작가들이 몇 시간이고 기다려 포착하려는 대비, 바로 그 풍경이 이곳에 펼쳐집니다. 계절 내내 이곳의 풍경은 활기를 잃지 않습니다. 혹한에도 아랑곳 없이 주민들은 묵묵히 일상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더 깊숙한 피오르에는 또 다른 마을이 자리 잡고 배들은 해안 가까이에 닻을 내립니다. 북부 노르웨이 전역에서 볼 수 있듯 붉고 흰빛으로 칠해진 가옥들의 배치는 오랜 겨울 어업의 역사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가장 추운 몇 달 동안 대구잡이는 절정에 이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어업 활동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물가에는 그물과 낚싯줄, 생선을 말리는 건조대가 늘어서 있고
항구는 동이 트기도 전에 시동을 거는 엔진 소리로 가득 찹니다. 마을의 배치는 인간이 어떻게 척박한 해안선에 적응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피만천은 부족하고 물살은 거센 땅에서 말입니다. 그 너머 군도를 따라서는 아치형 다리 하나가 서 있습니다. 작은 선박들이 그 아래를 지날 수 있도록 높이 솟아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면 얇은 눈보라가 다리 위를 스치듯 질주합니다. 이 구조물 위에서는 해변과 해협, 그리고 이 섬의 지형을 규정하는 각진 산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거대한 풍경 속 찰나의 요소에 불과하지만 흩어진 공동체를 잇기 위해 필요한 공학기술의 정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환경은 순식간에 모습을 바꿉니다. 이 정착지들을 뒤로하면 겨울 문화와 아북극의 전통으로 빚어진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로바니에미, 라플란드의 행정 중심지이자 산타클로스의 고향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곳입니다. 도시는 북극권 바로 위에 자리하며 그 위치만으로도 특별한 지리적 정체성을 갖습니다. 겨울이 오면 도심에서 북쪽으로 약 5마일 떨어진 곳에 산타크로스 마을이라 불리는 목조 건물단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건물들은 보행자기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고 1년 내내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어둠이 내린 시간에도 조명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곳의 주요 시설 중 하나는 산타 중앙 우체국입니다. 직원들은 매년 50만 통이 넘는 편지를 처리합니다. 대부분은 세계 각지의 아이들이 산타에게 보낸 것들입니다. 편지들은 언어와 국가별로 분류되고 발송되는 카드에는 특별한 계절우표가 붙여집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와 조명,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은 겨울 내내 한결같은 일상의 감각을 부여합니다. 로바니에미는 지난 수십 년간 북쪽의 작은 정착지에서 완벽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겨울에도 멈추지 않는 교통망과 교육기관,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편의시설은 오랜 지역 전통과 나란히 공존하며 과거와 현재가 독특한 조화를 이루는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에서 인간은 혹독한 자연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고 오랜 전통 위에 새로운 시배를 새겨 넣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온기를 지키는 지혜, 그것이 바로 북극권의 삶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는 계절에 따른 관광과 주민들의 일산이 동시에 기능합니다. 전통과 기반시설, 그리고 혹한의 활동이 한데 어우러져 가장 추운 계절의 풍경을 완성합니다. 이 공동체는 대부분의 세상과는 판이하게 다른 규칙과 빛의 주기에 의해 형성됩니다. 10월 5일에 해가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면 주민들은 다음 155일 동안 단 한 줄기의 직사광선도 없이 지내야 함을 압니다. 24시간 내내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에는 인공의 빛이 꺼지지 않고 사람들은 그에 맞춰 수면 주기와 업무 일정, 그리고 야외 활동을 조정합니다. 반대로 4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태양은 밤새도록 지평선 위에 머뭅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백야의 빛은 휴식의 리듬을 방해하고 많은 이들이 암막 커튼과 엄격한 습관에 의지해 간신히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합니다. 환경 조건은 인구를 관리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구 동토층은 자연적인 부패를 막습니다. 수십 년 전 시신이 땅속에서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면서 위생적 위험을 초래하자 매장이 금지되었습니다. 이곳은 종종 죽음이 허락되지 않는 마을이라 불립니다. 이런 상황은 중병을 앓거나 노쇠하거나 임신 말기에 이른 주민들이 본토의 의료시설로 떠나야만 하는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회복을 마치거나 아이를 낳은 후에야 비로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자원이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 공중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입니다. 이 지역에는 3,000마리가 넘는 북극곰이 서식하며
마을 경계선을 벗어날 때는 총기 휴대가 의무입니다. 공공건물의 입구 근처에는 종종 소총들이 담긴 바구니와 함께 벽에 붙은 익살스러운 메모가 눈에 띕니다. 이 가게 안의 모든 북극곰은 죽어 있습니다. 무기는 직원에게 맡겨주십시오. 이 메시지는 장식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경고로 기능합니다. 기나긴 겨울의 어둠 속에서 주민들은 자연광 없이 실내에 오래 머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동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커뮤니티 센터와 작은 카페, 그리고 지역 시설들은 이 혹독한 계절 동안 서로 간의 교류를 유지하는 생명줄이 됩니다. 도로는 저마다의 이름 대신 번호 체계를 따릅니다. 길을 따라 늘어선 집들은 눈과 명암 대비가 낮은 빛 속에서도 선명하게 눈에 띄도록 강렬하고 독특한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혹한의 기온과 극단적인 계절의 변화 속에서 명확성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지키기 위해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진 적응의 결과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또 다른 마을이 있습니다. 계곡 중앙에는 소비에트 시절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형태, 일직선의 복도, 반복되는 창문 패턴은 그 시대의 전형적인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건물들은 구조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지만 외벽의 페인트는 빛이 바래고 콘크리트가 드러나 있으며 오랜 풍화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창틀에는 눈이 쌓이고 바람은 벽 위로 얇은 눈의 막을 남기고 지나갑니다. 인간의 손길이 멈춘 그곳에서 시간은 오직 자연의 법칙에 따라 흐를 뿐입니다. 수년간의 동결과 해빈이 만들어낸 불규칙한 표면 위로 넓은 중앙도로가 정착촌을 가로지릅니다. 계절에 따라 자갈 섞인 땅이 눈 사이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단순한 격자형 구조를 따른 마을 곳곳에는 노동자 시설과 주택, 산업 설비를 위한 공터가 자리합니다. 괄호등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수십 년간의 방치 속에 많은 기둥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중앙 광장에는 콘크리트 받침대 위에선 레닌의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은 계곡의 끝을 알리는 빙하를 마주봅니다. 이러한 배치는 최초 설계의 일부였으며 오늘날까지도 정착촌을 조망할 때 뚜렷한 시각적 기준점이 되어줍니다. 산업 건물들은 더 높은 경사면을 향해 서 있습니다. 컨베이어 타워와 금속 골조, 석탄 운송 시스템의 일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표면은 녹과 설이 눈으로 뒤덮여 있지만 구조의 윤곽은 선명하게 읽힙니다. 이 외부 구조물들은 한때 석탄이 어떻게 채굴 지점에서 저장 및 선적 구역으로 이동했는지를 침묵으로 증언합니다. 목조막사와 부속 건물, 휴게실이 정착촌의 가장자리를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많은 창문이 성애로 뿌옇거나 일부가 가려져 안을 들여다보기 어렵지만 그 외형만은 본래의 기하학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풍경은 혹독한 추위와 수십 년의 부재가 빚어낸 기반 시설과 주거 공간이 고스란히 보존된 하나의 배열을 보여줍니다. 버려진 계곡에 침묵하는 블록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곳은 한때 일과 거주가 끊임없이 이어졌던 패턴을 드러냅니다. 좁은 경사면을 따라 강렬한 색으로 칠해진 소비에트 양식의 아파트 단지가 늘어서 있습니다. 평평한 지붕과 한결같은 모양의 창문, 눈 덮인 계단이 주거 지역의 특징을 이룹니다. 문화회관이나 행정사무소 같은 공공구조물에는 러시아어 표지판이 서명합니다. 석탄광산이 산업지대를 압도합니다. 저장고와 컨베이어, 선적 플랫폼은 정해진 교대 근무에 따라 움직이고 처리구역 근처의 눈 위에는 석탄 잔여물이 어두운 층을 이룹니다. 항구는 꾸준히 재기능을 합니다. 보급선이 정해진 간격으로 도착하고 부두를 따라
장비들이 정연하게 배열되어 조직적인 작업 공간을 만듭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유산을 반영하는 벽화가 주요 도로변, 핵심 기반시설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채광 활동으로 형성되고 연중 거주를 통해 유지되는 작지만 견고한 북극 공동체의 윤곽을 그려냅니다. 이곳에서 시간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집니다. 하나는 과거의 야망이 얼어붙은 채 정지해 있고, 다른 하나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이어지는 삶의 맥박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극지의 땅에 새겨진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자연의 거대함에 맞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는 인간 존재의 끊임없는 투쟁 그 자체입니다. 권산 정착지 너머 고립과 색채, 그리고 해안의 야생이 빚어낸 또 다른 형태의 공동체가 나타납니다. 해안선을 따라 붉고 푸르며 초록과 노랑으로 빛나는 집들이 줄지어 선 밀집된 도심이 펼쳐집니다. 경사진 지형 위에 세워진 이 도시는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육로가 전무합니다. 오직 하늘과 바다를 통해서만 닿을 수 있는 이 땅은 한 국가의 수도라 믿기 어려운 고립감을 자아냅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학교, 행정기관들이 해안가에 밀집해 있고, 그 위로 도시의 하늘을 지배하는 수미치악산이 장엄한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이 도시에서는 1년 중 몇 달간 야생의 움직임이 주거지 가까이에서 포착됩니다. 혹등고래떼가 피오르로 들어와 항구 근처의 물살을 가릅니다. 아파트 단지와 해안 산책로가 보이는 곳에서 거대한 꼬리 지느러미가 선명하게 수면 위로 솟아오릅니다. 해안 포유류와 도시 구조물의 기묘한 대조는 계절 내내 이어지며 종종 높은 곳에서 그 풍경이 기록되곤 합니다. 해안가에는 일상을 지탱하는 어선과 보급선이 정박하고, 작은 배들이 만을 가로지르며 지역의 노동시간에 맞춰 꾸준한 리듬을 유지합니다. 형형색색의 집들과 넘실대는 물결, 그리고 변함없이 버티고 선 수미치악산의 윤곽은 이 도시를 관통하는 하나의 견고한 틀을 이룹니다. 수도 지역 남쪽, 또 다른 곳이 북극의 맨 얼굴을 거칠게 드러냅니다. 바다 위로 곧장 솟아오른 평평한 고원은 높이 307피트가 넘는 수직 절벽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표면은 아무런 방벽 없이 바람의 기세를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날씨는 순식간에 돌변하고 겨울 내내 매서운 돌풍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방문객들은 탁 트인 대지를 가로지를 때 특히 절벽선 가까이에서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소리가 물 위로 명확하게 퍼져나갑니다. 전망대 중앙에는 강철로 만든 지구본 조형물이 서 있습니다. 지리적 표식으로 사용되는 이 구조물은 이제 이 지역에서 가장 상징적인 설치물이 되었습니다. 그 금속뼈대는 거센 바람과 혹한, 그리고 얇은 얼음막으로 표면을 뒤덮는 안개 서리를 묵묵히 견뎌냅니다. 눈이 쌓여도 주변의 길과 난간은 그 형태를 잃지 않고 관찰을 위한 명확한 공간을 유지합니다. 고원과 노출된 절벽, 그리고 강철 지구본의 고정된 위치는 겨울의 북쪽 끝을 가장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풍경입니다. 바람이 핥히고 간 곳을 지나면 풍경은 얼어붙은 호수와 기나긴 어둠, 그리고 빽빽한 아북극 삼림이 지배하는 내륙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에서 인간의 존재는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놓인 작고 선명한 점일 뿐입니다. 문명은 고립 속에서 색을 발하고 자연은 그 곁에서 변함없는 위용으로 시간을 새깁니다. 결국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들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광활한 동토가 북부 내륙을 가로지른다. 나지막한 산등성이와 어두운 침엽수림에 둘러싸인 채 이나리 호수는 오랜 세월 동안
깊은 문화적 의미를 품어왔다. 겨울이 오면 그 수면은 하나의 거대한 얼음 평원으로 변모하여 이동과 계절적 활동의 무대가 된다. 눈은 호숫가를 따라 고른 층을 이루며 쌓여간다. 지형의 세세한 모습을 지우고 짧은 낮 시간 동안 온 땅에 균일한 밝음을 선사한다. 이 지역의 겨울은 기나긴 어둠의 시간이다. 일상은 인공의 빛에 의존하며 바깥에서의 작업은 완전한 낮이 아닌 여명과 황혼에 맞춰 이루어진다. 이따금 조건이 허락될 때면 하늘을 가로지르는 녹색과 붉은빛의 호가 나타난다. 탁 트인 호숫가나 숲의 공터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이 빛은 그 강도와 형태를 예측할 수 없다. 칠흑 같던 어둠의 시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밤의 풍경을 지배한다. 주변을 둘러싼 타이가 지대에는 곱게 뻗은 가문비 나무와 소나무가 긴 수직선을 그리며 늘어서 있다. 나뭇가지들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휘어지고 소리는 고요한 숲 너머로 멀리까지 울려 퍼진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오솔길과 술록 목축에 이용되는 경로는 실용적인 직선 복도처럼 나무들 사이를 가로지른다. 이 길들은 겨울 내내 활기를 잃지 않으며 작은 주거지들과 창고, 그리고 내륙의 전망 좋은 곳들을 서로 잇는다. 빛과 숲의 밀도, 그리고 얼어붙은 물의 변화, 이 모든 것이 추운 계절 동안 북부 내륙의 본질을 빚어낸다. 숲과 얼어붙은 호수가 내륙 지역을 정의하듯 주변 공동체는 술록과 함께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발전시켜온 삶의 방식을 유지한다. 술록무리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눈 위를 질서정연하게 가로지른다. 오랜 세월 목축과 계절 이동을 위해 사용되어 온 길을 따라서 이들의 움직임은 수많은 사미족 가족들의 삶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한다. 그들의 생계는 이 동물들을 이끌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위성 항법 장치와 현대적인 장비가 사용되지만 목축의 핵심은 여전히 가족의 연결망을 통해 전수된 지식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전통 의복은 공동체의 모임과 술록 작업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양모와 술록 가죽, 그리고 현지에서 조달한 재료로 만들어진 옷들. 바느질의 문양은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금속 장식은 화려함이 아닌 견고함을 위해 더해진다. 색상의 조합은 지역과 가문에 따라 달라. 사미족의 직물공예에 익숙한 이들은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있다. 요이크라 불리면 전통 성악은 격식 없는 자리와 공식적인 행사 모두에서 울려 퍼진다. 지속되는 음과 반복적인 소리를 사용하는 요이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사람과 동물 혹은 특정 장소와의 깊은 교감을 표현하는 영혼의 소리다.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얼어붙은 호수와 침묵의 숲, 하늘의 빛과 동물의 발자취,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이것은 혹독한 환경에 맞서 생존하는 기술을 넘어 시간과 자연 앞에서 인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증명하는 장엄한 서사이다. 혹한의 정적을 가르는 소리. 차갑고 안정된 대기 속에서는 작은 속삭임조차 선명하게 울려 퍼진다. 광활한 공간, 소수의 무리가 혹은 한 사람이 고요히 서서 일정한 음을 유지하고 다른 이들은 묵묵히 그 소리에 귀 기울인. 이곳은 러시아 북부의 광활한 북극 툰드라. 기나긴 반도를 가로지르며 이 지역에서 가장 끈질기게 이어져 온 유목민의 술록무리가 펼쳐진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 위로 생필품을 가득 실은 썰매를 끄는 술록의 햇열이 장관을 이룬다. 이는 메네추족 가족들이 행하는 계절 이동의 표식이다. 매년 겨울과 여름, 목초지를 오가며 수백 마일에 이르는 여정. 이동 경로는 세배를 거쳐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초지의 상태와
가축의 건강을 지키려는 필요가 빚어낸 불변의 약속이다. 겨울이 오면 기온은 영하 50도씨 가까이 곤두박질 친다. 툰드라는 단단하게 얼어붙고 세찬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 눈더미가 쌓인다. 네네츠족은 춤이라 불리는 원뿔형 텐트로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 긴 장대 위에 술록 가죽을 씌워 만든 이 구조물은 단열 효과를 극대화하고 내부 난로의 열기가 효율적으로 순환되도록 설계되었다. 신속한 설치와 해체는 유목 생활의 핵심이다. 모든 일상은 술록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가족들은 술록의 상태를 살피고 먹이터를 관리하며 이동을 위한 썰매를 정비한다. 아이들은 나이에 맞춰 땔감을 모으거나 눈을 녹여 물을 만들고 썰매 장비를 점검하는 등 제 몫을 다한다. 얼어붙은 땅 위로 울려 퍼지는 술록의 발굽 소리와 썰매 날의 마츠름은 이 계절에 변치 않는 배경음악이다. 의복 또한 극한의 기온에 맞춰 진화했다. 술록 가죽은 혹한 속에서도 유연성을 잃지 않으며 탁월한 보온성을 제공한다. 장화, 장갑, 외투의 형태는 미적 취향이 아닌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실용적인 지혜의 산물이다. 낮의 길이가 변하고 기온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술록의 흰열은 멈추지 않는다. 네네츠족의 이동성과 겨울의 삶을 규정하는 계절의 순환이 광활한 툰드라 위에 새겨진다. 툰드라가 거대한 이동 경로로 열리는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북극의 한 지역에서는 바다와 겨울의 빛이 빚어낸 전혀 다른 정착의 풍경이 나타난다. 다리와 부두, 촘촘하게 들어선 건물들이 노르웨이 북부의 주요 북극 도시 트롬스의 윤곽을 이룬다. 이곳은 오랫동안 북극 탐험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으며 도시의 여러 건물에는 초기 극지 연구의 기록과 장비, 그리고 그 시대의 문서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한쪽은 얼어붙은 대지 위를 끊임없이 이동하며 생명의 리듬을 새기고, 다른 한쪽은 항구에 뿌리내려 역사의 흔적을 축적한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인간이 살아남는 방식은 이처럼 다르지만 그 근원에는 차가운 대기와 빛을 이해하고 순응하려는 깊은 지혜가 자리하고 있다. 희미한 겨울빛 속에서도 선명한 윤곽을 드러내는 하얀 외벽. 내부의 조명은 어둠이 내린 계절 바깥으로 새어나와 주변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알아보기 쉬운 이정표가 됩니다. 겨울 내내 밤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가로등과 상점 내부, 주택의 창문은 고립된 빛의 주머니를 만들고 그 너머의 풍경은 기나긴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눈이 치워진 길을 따라 움직이고 대중교통은 정해진 시간표를 유지합니다. 맑은 밤이면 오로라의 호가 도시 위로 나타나 산등성이 너머까지 뻗어나가는 거대한 형상을 이룹니다. 이 장관은 시야가 트인 해안가와 광장, 고지대의 주택가에서 목격됩니다. 해안의 풍경이 다시 한번 바뀌고 깎아지른 듯한 암석이 드넓은 바다와 만나는 곳에 자리 잡은 한 마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자리 잡은 작은 목조주택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건물들은 기반함에 직접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마나, 바로 뒤에 솟아있는 심장 모양의 산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 그린란드의 공동체입니다. 칼랄리수트어로 우마낙은 심장을 닮은 것을 의미하며, 이는 바다에서 곧장 솟아오른 산의 두 봉우리가 만들어내는 상징적인 윤곽을 가리킵니다. 마을은 푸른 물과 흰 얼음, 그리고 노출된 암석이 한데 만나는 좁은 해안지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오면 약 2달간 해가 지평선 위에 머무는 백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겨울이 되면 해는 지평선 아래로 모습을 감추고 긴 여명이 깊고 균일한 색조로 풍경을 뒤덮습니다. 이 두 극단적인 시간은 주민들의 일상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동과 어업, 공동체 행사를 계획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누이트 가족들은 어업과 사냥, 그리고 계절에 따른 노동을 중심으로 한 오랜 일상을 이어갑니다. 작은 배들은 해안선을 따라 정박해 있고 겨울 여정을 위한 장비들은 물가 근처 창고에 보관됩니다. 마을의 규모 덕분에 대부분의 활동은 짧은 거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오솔길이 집과 창고, 지역 시설들을 연결합니다. 산은 대부분의 장소에서 보이며 그 변치 않는 윤곽은 계절에 따라 빛이 변할 때마다 주민과 방문객들이 빠르게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 가옥무리를 지나자 땅은 빙하의 전면으로 곧장 이어지는 좁은 길목으로 변합니다. 흰색과 푸른색의 거대한 얼음선이 툰드라에서 갑자기 솟아올라 높이가 거의 200피트에 달하는 수직의 장벽을 형성합니다. 그린란드 빙상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가장자리 중 하나인 러셀 빙하. 이곳은 인간의 시간과 지질학적 시간이 만나는 분명한 경계입니다. 드러난 대지와 광활한 내륙 빙하의 거대한 본체가 만나는 경계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빙하의 전면에는 압축과 강설, 그리고 융해의 순환이 만들어낸 뚜렷한 시간의 흔적이 겹겹이 새겨져 있습니다. 각각의 층은 이 거대한 얼음벽의 질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빙하가 전진함에 따라 깊은 균열이 열리고 닫히면서 얼음 내부에 미세한 움직임이 비로소 감지됩니다. 그 기저부에서는 여러 개의 구멍으로부터 녹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은 미세한 빙하의 침전물을 머금고 있어 바위 투성이 땅 위를 빠르게 흐르며 불투명하고 옅은 색의 수면을 만들어냅니다. 이전의 융해작용으로 형성된 수로들은 물의 흐름을 더 낮은 지대로 이끌며 그 경로를 따라 퇴적물의 흔적을 남깁니다. 하루 동안 빛이 변화함에 따라 러셀 빙하의 높이와 질감은 더욱 뚜렷해지고 얼음의 전면은 주변 툰드라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날카롭게 서게 됩니다. 지형은 광활한 내륙 툰드라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은 초목이 낮게 자라고 능선은 얕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양소는 통경을 가로지르는 꾸준하고 미린 형체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존재는 북극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동물의 혈통 중 하나를 증명합니다. 그 조상들은 현대 인류가 정착하기 훨씬 이전부터 북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물들은 빽빽한 겉털과 그 아래에 키비앗이라 불리는 섬세한 단열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털은 혹독한 겨울 폭풍 속에서도 온기를 보존합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사양소는 악천후 속에서도 피난처를 찾지 않고 탁 트인 땅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양소는 종종 빽빽한 대형으로 움직이며 어린 개체는 중앙에, 성체는 바깥쪽을 향해 자리 잡습니다. 과거의 사냥은 여러 툰드라 지역에서 사양소의 개체수를 급감시켰고 몇몇 개체군은 20세기 초에 이르러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후 제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북부와 그린란드에서 이송된 개체들로 새로운 무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안정적인 개체군을 만들어냈고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동물이 사라졌던 계곡과 고원 평야를 점유하며 적합한 방목 지역으로 점차 확장해 나갔습니다. 여름이 되면 그들은 바위 노두 사이에서 자라는 버드나무와 사초덤불을 뜯어먹으며 초목이 닳아 없어진 후에도 선명하게 남는 좁은 길을 남깁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 수평선은 온통 거대한 백색의 비몬으로 뒤덮여 내륙으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듯 보입니다. 이 지역은 그린란드 빙상의 서쪽 접근 지점인 포인트 6060으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이 빙상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얼음 덩어리로 그린란드 면적의 약 80%를 덮고 있으며 총 면적은 약 66만 7천 제곱마일에 달합니다. 지상에서 바라볼 때 바위 두성이의 빙태석에서 단단히 다져진 얼음으로 지형이 바뀌면서
그 거대한 규모가 더욱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표면은 결코 균일하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관찰하면 계절적 온도의 변화에 의해 형성된 균열과 융의 수로, 그리고 움푹 파인 지형들이 드러납니다. 겉보기에는 멈춰있는 듯한 이 거대한 얼음의 세계는 사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또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이 오면 좁다란 융빙수가 이 수로들을 따라 흐르며 일시적인 물웅덩이를 만듭니다. 그 색은 흰색과 회색에서부터 깊은 푸른색에 이르기까지 다채롭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토적물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는 더 어두운 색의 얼음 조각들이 나타나 지표면 위로 또 다른 변화의 무늬를 새깁니다. 바람은 끊임없이 존재하는 요소입니다. 돌풍은 아무런 방해 없이 광활한 얼음 위를 가로지르며 고운 눈입자를 땅에 붙어 얇게 흐르는 막처럼 실어 나릅니다. 얼음이 노출된 암석과 만나는 경계에서는 녹음물이 잠시 고였다가 경사를 따라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이곳에서는 보호복이 필수적이며 장비는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만 합니다. 빙산의 높이와 너비에 비하면 인간의 발걸음은 미미하게 보이고 그들의 움직임은 지정된 접근 경로로 제한됩니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정상의 암벽은 드넓은 빙하 계곡에서부터 날카롭게 솟아올라 캐나다 북극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산의 윤곽을 형성합니다. 아우유이투크 국립공원에 위치한 토르산은 4,100피트 이상을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서쪽 면으로 유명합니다. 어두운 화강암 표면에는 이 지역의 지질학적 역사를 보여주는 긴 균열과 압축의 흔적이 선명합니다. 이누크티투토어로 결코 녹지 않는 땅을 의미하는 아우유이투크는 약 7,500제곱마일에 달하는 면적을 아우릅니다. 이 공원은 광대한 빙하와 깊은 계곡, 그리고 연중 대부분 눈으로 덮여있는 날카로운 봉우리들을 품고 있습니다. 막샤유크 패스는 치키크타 주아크와 팡미르퉁 사이로 97km에 걸쳐 뻗어 있으며 누나부트에서 가장 잘 알려진 화강암 지대를 통과하는 도보 경로가 되었습니다. 이 길은 양쪽으로 가파르게 솟은 능선에 둘러싸인 빙하의 회랑을 따라 이어집니다. 맞은 각도의 햇빛은 계곡 벽의 높이를 더욱 강조하여 어떤 부분은 끊임없는 그늘 속에 남겨두고 다른 부분은 선명하게 비춥니다. 차가운 강물은 계곡 바닥을 가로질러 직선의 물길을 내며 흐르고 빙하의 움직임으로 깎인 둥근 돌과 기반암을 드러냅니다. 제한된 구역에 나타나는 툰드라 식생의 작은 군락들은 어두운 암석을 배경으로 색채에 점을 찍습니다. 하루 동안 기후 조건이 변하는 중에도 토르산의 가장자리는 날카롭게 보이며 이 공원의 구역을 정의하는 수직적 구조를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툭토약툭과 핑고, 해안 평야를 가로질러 낮은 언덕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평평한 툰드라와는 확연히 다른 둥근 형태입니다. 이 지형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핑고 밀집 지역 중 하나에 자리한 공동체, 툭토약툭 주변의 풍경을 예고합니다. 이 구조물들은 지하수가 얼어붙어 지표면 아래에서 팽창할 때 형성되며 눈 덮인 흙을 들어 올립니다. 완전한 높이에 도달하기까지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는 느리고 꾸준한 과정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완성되는 이 완만한 융기는 보이지 않는 힘이 가장 장엄한 풍경을 빚어내는 살아있는 땅의 느리고 깊은 숨결입니다. 드러난 흙의 단층 아래 단단한 얼음 핵을 품은 채 솟아오른 언덕. 그 높이는 무려 160피트에 달하기도 합니다. 멀리서 바라본 언덕의 모습은 마치 술록의 무리를 닮았다 하여 이곳은 툭토약툭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평선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부드러운 능선대. 초기 탐험가들은 그 모습을 광활한 대지 위에서 풀을 뜯는
거대한 동물무리로 여겼습니다. 핑고와 해안선 사이 간신히 버티고 선 좁고 안정된 집안 위로 작은 마을이 군락을 이룹니다. 저마다 강렬한 색채를 뽐내는 가옥들은 빛바랜 해안 평원의 색조 속에서 선명한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마을을 에워싼 것은 얕은 호수와 조류가 드나드는 수로, 그리고 광활하게 펼쳐진 영구 동토층입니다. 이 자연의 지형이 곧 길이 되고 일상의 동선을 결정짓습니다. 빛이 평원을 가로지르면 핑고들은 해안을 향해 둥근 윤곽선을 그리며 시선을 북쪽 풍경의 끝자락으로 자연스레 이끕니다. 이 머나먼 북쪽의 가장자리에 서면 그 압도적인 규모 앞에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얼음과 바람, 그리고 장구한 시간이 빚어낸 거리 속에서 인간의 존재는 하나의 미미한 점으로 축소됩니다. 빙산 하나하나에는 수백만 년의 세월이 겹겹이 새겨져 있고, 사르에는 바람 한 줄기에도 인내로 빚어진 대지의 역사가 실려 있습니다. 북극은 단순히 눈과 얼음의 땅이 아닙니다. 이곳은 과거의 살아있는 기록이자 다가올 미래를 알리는 장엄한 신호입니다. 시선이 하늘로 향하면 대지는 마침내 흰빛과 그림자, 그리고 검푸른 물결이 뒤섞인 하나의 거대한 화폭으로 녹아듭니다.